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정말 코앞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모의고사 D형 1교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9번.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신체 저항성으로 인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올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 2번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3번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을 적게 먹는다. 4번 목이 마르지 않아 수분 섭취가 줄어든다. 5번 소변량이 늘고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진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참 거창하게 나왔지만 결론은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올 때 무슨 병? 당뇨병이라는 얘기죠. 자, 당뇨병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게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뇨병의 다 기억하시면서 무슨 증상? 삼다 증상이 있다.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삼다 증상에는 요 음식 먹고 싶어. 당뇨병이면 요 음식이 자꾸 먹고 싶어. 그렇게 외우시고 다뇨, 다음, 다식증 이렇게 세 가지 삼다 증상이 있습니다. 다뇨는 오줌을 많이 싸는 거고요. 다음은 음료수 할 때 음자잖아요. 자꾸 갈증 나서 많이 마시려고 하는 거고 다식은 많이 먹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에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당뇨병일 때 여성의 경우에는요. 질염에 잘 걸리시죠? 그리고 질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2번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틀렸죠? 열심히 먹었는데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늘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살도 안 찌겠죠. 오히려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3번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을 적게 먹는다. 틀렸죠? 3다 중에 다식이 있죠. 늘 배고프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4번 목이 마르지 않아. 틀렸고 수분 섭취가 줄어든다. 틀렸죠. 갈증을 잘 느끼고요. 다음 자꾸 물을 마시려고 하죠. 자, 많이 마시니까 많이 싸는 거예요. 수분 섭취 늘어납니다. 5번에 당연히 소변량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소변 보는 횟수도 많아진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0번. 가벼운 야간 선망이 나타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2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3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선망 증상을 단호한 자세로 제지한다. 5번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야간 선망 이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왔고요. 이럴 때 정답은 항상 2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야간에 선망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밤만 되면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욕도 하고 흥분도 하고 환각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제 야간 선망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에 증상이 심해지니까 밤 같지 않은 환경, 즉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늘 답은 이거였고요. 자, 근데 그냥 선망일 때요.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공격성을 느끼게 되겠죠. 야간에 잠 주무셔야 되니까 좀 조용하고 편안한 숙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요. 언제? 진압력을 유지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개인의 사물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 그리고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 두고 보여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망 증상을 단호한 자세로 제지한다. 이렇게 강제로 단호하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5번에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한다. 언제? 낮에. 낮에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서 뭐를? 진압력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밤에는 야간 혼돈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커튼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1번. 신체활동 지원 시 대상자 중심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간 없어요. 어서 입을 벌리세요. 2번. 자꾸만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3번. 냄새나니까 지금 바로 목욕하세요. 4번. 쌀쌀하니까 제가 이불 덮어드릴게요. 5번. 서로 고생이니 그냥 간이변기 사용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답이 없는 것 같나요? 문제가 대상자 중심 돌봄이에요. 대상자 위주로 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시간 없어요. 어서 입을 벌리세요. 완전 요양보호사 중심이죠. 강제로 명령하고 있고요. 음식 도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나물이 싱싱하고 아삭아삭해 보여요. 맛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겠죠. 틀렸습니다. 이번에 자꾸만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이런 부정형 사용하지 않고 명령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에 냄새나니까 지금 바로 목욕하세요. 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냄새가 나니까 빨리 씻겨버리고 싶었던 거겠죠. 이렇게 강제로 뭔가를 하고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4번에 쌀쌀하니까 제가 이불 덮어드릴게요.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이불 덮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머물러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은 완전 틀렸죠? 서로 고생이니까 그냥 간이변기 사용하세요. 이건 요양보호사 중심이고 대상자 중심 돌봄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잔존 능력을 최대한 살리시고 화장실을 가시는 것이 좋겠죠?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에게 식사 도움을 줄 때 살해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로 누운 상태에서 제공한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4번. 음식을 먹는 중 질문을 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5번. 마른 음식 제공 후 물기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식사 도움을 줄 때는요. 1번 바로 누운 상태 아니고요. 반앉은 자세에서 제공을 하거나 앉은 자세에서 제공을 하겠죠.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살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3번에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정답이죠. 그리고 다 삼켰는지 확인하고 다음 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4번 음식을 먹는 중 질문을 하면 살해 걸리기 딱 좋습니다. 말 걸지 않습니다. 5번에 마른 음식 제공 후 물기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틀렸죠? 먼저 입안을 좀 축축하게 만들어주고 물기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음식은 침이 잘 안 나와서 살해 걸리기가 또 쉽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3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시로 방광을 세척한다. 2번 유치도뇨관이 새면 즉시 빼준다. 3번 유치도뇨관을 일주일마다 교환한다. 4번 소변량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유치도뇨관 즉 소변줄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지금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소변 주머니의 위치 이걸 묻는 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소변 주머니는요 당연히 방광보다 아래에 두셔야지 오줌이 방광에서 소변 주머니로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아요. 그리고 유치도뇨관은요 요양보호사가 빼거나 끼거나 하지 않겠죠. 1번에 수시로 방광을 세척한다. 아니고요. 2번에 유치도뇨관이 새면 즉시 빼준다. 빼지 않아요. 3번에 유치도뇨관을 일주일마다 교환한다. 교환도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닙니다. 4번 소변량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한다. 틀렸죠. 소변량 확인하는 건 요양보호사가 해야죠. 양뿐만 아니라 색깔이나 또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는데 몇 시간마다? 2-3시간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1번 무게중심을 높게 유지한다. 2번 무릎을 굽히고 척추를 곧게 편다. 3번 양발을 붙여서 지지면을 좁힌다. 4번 다리와 몸통에 소근육을 사용한다.
5번 대상자와 가능한 거리를 두고 멀리 선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이 문제 틀리시는 분 없으시죠? 사람 그려볼게요. 자, 어디부터 봐라? 발부터 봐라. 너무 많이 벌렸네요. 적절하게 벌려주셔야죠. 첫 번째, 발 봐라.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라. 두 번째, 무릎 봐라. 무릎은 굽혀줘야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춰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봐라? 허리 봐라. 허리는 곧게 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아래부터 훑고 올라가고 물건은 가까이. 하나만 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들을 사용해서 부상을 막으셔야 합니다. 1번에 무게중심을 높게, 아니죠. 무릎 굽혀서 무게중심은 낮게 유지하셔야 되고 2번에 무릎을 굽히고 맞죠? 척추를 곧게 편다. 허리 쫙 펴라 그랬죠? 맞습니다. 3번 양발을 붙여서 양발을 벌리셔야 되고 그러면 지지면을 좁힌다가 아니고 넓힌다 되겠습니다. 4번 다리와 몸통에 중요하죠? 소근육 아니고 대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큰 근육. 5번 대상자와 가능한 거리를 두고가 아니라 가까이 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5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경우는 1번 숨쉬기 힘들 때, 2번 잠을 자야 할 때, 3번 관장을 해야 할 때, 4번 등에 상처가 났을 때, 5번 둔부의 압력을 피해야 할 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자세죠? 예, 반앉은 자세, 반좌유이죠. 자, 이런 자세는 언제? 숨쉬기가 힘들 때, 식사하실 때, 세수하실 때, 이럴 때 취해야 하는 자세죠. 그래서 정답 1번, 숨쉬기 힘들 때 반앉은 자세를 합니다. 자, 나머지도 다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번에 잠을 자야 할 때는요. 침대 똑바로 해놓고 위를 보고 주무셔야겠죠. 3번에 관장해야 할 때 29회 때 나왔었죠. 어떻게? 옆으로 돌려놓은 자세겠죠. 4번 등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요? 엎드리셔야죠. 5번에 둔부의 압력을 피하려고 하면 엉덩이 쪽 압력을 피하려면 어떻게? 옆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둔부의 압력을 피하면서 관장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29회 때였고요. 옆으로입니다. 지금은 1번 숨쉬기 힘들 때가 정답입니다. 문제 2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성을 높여주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1번 보행기, 2번 안전손잡이, 3번 배회감지기, 4번 미끄럼 방지 매트, 5번 휴대용 경사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주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 안전손잡이인데요. 문제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 어디요? 화장실 변기에 자주 앉으시죠? 그리고 씻으실 때 이렇게 붙잡고 씻으실 수 있게 안전손잡이를 설치해드리면 낙상이 예방이 되고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자립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얘는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안전손잡이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입 가능한 거, 대여 가능한 거, 복지용구를 구분하여 알아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여 품목을 외우죠. 세 군데로 나눠서 첫 번째 집 밖에서 휠체어 이용하시죠. 휠체어. 두 번째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경사로. 제가 그동안은 그림을 그렸었는데 빨리 해야 돼서 말로 할게요. 3번, 4번 침대죠. 전동 침대, 수동 침대 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배회 감지기. 그리고 6번째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죠.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가서요. 이동 욕조가 있고요. 이동식 욕조. 거기에서 위아래로 자세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요. 대여하는 품목입니다. 이 중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구입도 되고 대여도 가능한 유일한 품목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구입 가능하다 그랬으니 대여해야 되는 배회 감지기랑 휴대용 경사로는 답이 될 수 없고요. 1번 보행기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틀렸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낙상을 예방하기는 해요. 그쵸?
그러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아두는 거잖아요. 틀렸네요.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7번. 식품을 보관할 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번 육류는 덩어리째 냉동 보관한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3번 조개류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한다. 4번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5번 달걀은 흐르는 물에 비벼 씻어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으니 잘못 보관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1번에 육류는 덩어리째 냉동 보관한다 그랬죠? 맞는 표현이죠. 이걸 썰어서 먹기 좋게 보관을 하시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세균이 더 잘 번식합니다. 그래서 덩어리째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냉장 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요. 3번 조개류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한다. 맞죠? 냉동 보관, 냉장 보관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선생님들 우리 원칙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물고기 있죠. 생선, 그리고 어패류, 물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고기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있죠? 그런 고기들은요. 하루 동안만 냉장 보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다 어떻게 한다?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하루만 냉장, 나머지는 냉동. 그러니까 빨리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오래 두고 드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냉동. 되셨죠? 자, 조개류는 신문지에 싸서 바로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고구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맞죠? 밝은 곳에 있으면 싹나죠. 고구마나 감자나 전부 다요. 자, 5번에 달걀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그랬는데 틀렸죠. 달걀 표면에 있는 보호막이 어떻게 되죠? 벗겨지게 되겠죠. 보호막이 없으니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더러우면 물수건으로 살짝 닦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알아둘 것이요. 달걀은 둥근 부분이 위쪽으로 가야 합니다. 둥근의 이응, 위쪽의 이응. 둥근 부분이 위쪽, 뾰족한 게 아래로 가게 둡니다. 기억하시면 생활하실 때도 좋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D형 기출모의고사 1교시 마지막 5부도 곧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공!